예, 그러면 시장 판단도 들어보고 여기에 따라서 종목별 투자 전략들 하나하나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는 당연히 5월 CPI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4.7, 4.9 얘기했는데 네. 5.0이 나와버렸고 네. 근데 이제 이거 나왔을 때 기본적인 건 제가 브리핑은 했습니다. 5.0이 나왔고 10년물 국채금리 오히려 떨어졌어. 네. 그래서 시장이 인플레를 받아들였어까지 했는데 이제 궁금한 건 어려운 건 이제 팀장님께 그러면 이거를 FOMC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사실 이번 달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고용지표 뚜껑 열었을 때 이게 뭐야? 뭐 이걸로 출발했잖아요. 네. 사실 이게 뭐야?라고 해석하고 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좋게 받아들였죠. 거봐, 연준이 금리 오르기는 버거울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CPI 발표를 이제 쳐다보고 있었죠. 지난달에 4.2였고 한 4.7 정도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니까 네. 뭐 소수 의견으로 4.9 얘기하는 데가 소폭이 있었고 대부분 4.7이었으니까요. 근데 뚜껑 여니까 5.0이 떴어요. YOY 값으로 5.0이 떴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칫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금리 올린다는 얘기 나오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시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힌트는 우리 지난주 이 방송에서 충분히 봤어요. 뭐 얘기했어요? 피크아웃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5.0 기대보다 굉장히 컸던 5.0 야 그럼 피크가 더 빨리 다가오겠네 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한 거고 좀 이따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잘하면 그러니까 지난달 데이터죠. 네. 지난주에 봤었던 거. 요게 피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항상 선반영하잖아요. 네. 선반영하기 때문에 물가 부담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물가 부담의 가중이 준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거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빠지고 할인율 압박에 눌려있던 성장주가 뛰고 이런 긍정적 그림들 S&P보다는 나스닥의 상승폭이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딱 하나 남았죠. 관문은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는 목요일 날 아침에 반영이 될 텐데 FOMC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거든요. FOMC에서 소위 말해서 짱돌을 날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옐런의 금리 인상 시사성 발언에 한번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총대를 파월 의장이 지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FOMC에서 목소리를 뭘로 내나요? 점도표. 네, 점도표로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내가 보기에는 뭐 내년에 금리 얼마일 것 같아, 내후년에 얼마일 것 같아, 장기로 얼마일 것 같아라고 점 찍잖아요. 네. 이 점들이 몇 명의 위원들 사이에서는 좀 올라붙을 수 있습니다. 네. 시점이 좀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이 얼마나 반영하느냐라는 게임이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반영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눈치를 보죠. 외국인 수급이나 뭐 기관 수급이나 어제도 양쪽은 다 매도 때렸고 개인만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오늘 내일은 뭐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 같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뚜껑 딱 열어서 그럼 걱정보다는 점도표가 얌전하게 나왔다. 그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꽤 6월 말까지 해서 꽤 강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점도표가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의 충격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이런 그림들을 봤으니까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크아웃 할 건 알았어요. 피크아웃 할 건 알았는데 그게 지금이냐 다음 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5%를 딱 보고 나니까 피크네. 그럼 다음 달서부터는 오히려 떨어지겠네. 다음 달은 한 4.7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뚜껑 열었더니 뭐 5.2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이던스는 이미 5.0을 하회하기 시작했다. 그럼 피크는 지나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도 보는 것처럼 5.0을 보고 나서 금리가 튀었으면 사실 할 말 없어요. 네. 그럼 뭐 조정을 반영해야죠.
근데 10년물은 우리가 이 시장에서 뭐 봐요? 달러가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기준값으로 놓고 그걸로 시장을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금리가 빠지더라. 금리가 빠지면서 성장주의 시간이 왔다. 그러고 이 그림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이제 꽤 있을 텐데 앞에는 백신 접종률이에요. 우리가 미국의 접종률을 보면서 뭐 이거 막 올라올 때 세게 올랐던 거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항공, 뭐 크루즈, 소위 뭐 컨택트 관련해서 맞아요. 그 뭐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세게 올라왔어요. 그럼 뭐 그것만 올랐나요? 사실 뭐 다른 것도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그 당시 때에 비해서 유럽의 백신 접종 데이터는 굉장히 슬로우했는데 지금 굉장히 가팔라지기 시작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가팔라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그림들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옆에 거는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인데 이제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면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솟구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그림이 없어요. 이제서야 봉쇄를 좀 풀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만 쳐다보면 그래 그러면 미국에 쌓였던 기대감이 조금 유로존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선진국 내에서도 뭐 이동이 좀 자금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측면에서 한번 보죠. 선진국이 다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신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낙수효과 뭐 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죠. 뭐 미국이 좋아지고 뭐 유럽이 좋아졌으니 중국의 뭐 수출이 늘고 중국의 수출이 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자본재 수출이 늘고 이런 부분들의 낙수 효과를 기사들이 쫙 쏟아지잖아요. 네. 그런 그림들만 놓고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PMI도 선진국의 제조업 PMI든 서비스업 PMI든 기울기가 이렇게 레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대신 신흥국의 제조업 PMI든 서비스업 PMI든 뭐 레벨 보시면은 누워 있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인 예측은 좀 낙수 효과가 반영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할인율, 그러니까 미국의 PBR 배수는 좋았지만 나머지 뭐 한국, 뭐 유로존, 뭐 일본 뭐 할 거 없이 대부분 배수들이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거라면 우리 증시 대표적으로 싼 증시인데 뭐 안되리우 왜 뭐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의 스토리가 나올 거고 기준점은 FOMC가 될 거다. FOMC가 점도표의 불안감은 있지만 소위 파월이 짱돌을 날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긍정적인 시장 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적응을 한 것 같은데 FOMC가 방점만 찍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점이 위로만 안 찍히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 살펴봤고 종목별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도 강조를 계속 해드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팀장님께서 아예 포트폴리오를 꾸려갖고 오셨어요. 물론 뭐 딱 일주일만 보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린 건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은 일주일간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그 왼쪽에 있었던 종목들 저희가 첫 번째 장으로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가치주들이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었고 네, 광의적인 의미에서 오른쪽은 성장성이 아무래도 부각이 많이 되는 종목들이었는데 여기는 다 한 종목 정도만 빼고 한 6, 7% 수익률을 지금 이미 내고 있거든요. 네. 역시 그러면서 성장주의 얘기를, 시간이긴 한데 거기서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자, 아까 전에 뭐 제 얼굴보다는 그 표가 중요할 테니까 그 저도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그러시죠. 돼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시총 최상단 이 반도체가 리드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뭐 이건 뭐 우리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렇죠. 거예요. 어제도 네이버, 카카오가 강했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뭐 인텔을 내품해라고 지금 뭐 기사가 달려 있는 하이닉스가 중간에 한번 오르긴 했지만 뭐 그 전에 뭐 갉아먹고 다음 날 뱉어내고 하는 거하고 따지면 별로 맞아요. 뭐 반응 없었어요. 현대기아차 좋았어요. 좋았는데 탄성이 세진 않았어요. 그 이전에 워낙 좋았죠. 그리고 삼성물산, 뭐 모비스 뭐 굉장히 좀 슬로우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안 좋았던 건 사실 금호산업이에요. 금호산업이 지난번에 한번 큰 폭으로 하락을 6%대 한번 반영하고 나서 다음 날 바로 말아 올리기는 했는데 네. 빠진 폭이 더 컸으니까 뭐 손해 난 거죠. 대신 네이버 뭐 제가 카카오를 안 좋아해서 네이버를 쓴 게 아니고 컨셉이
이 카카오하고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 괴리를 줄이는 쪽으로 네이버를 잡아보자라고 컨셉을 잡아서 이제 네이버를 말씀드렸던 건데 네. 거기 시세가 아주 좋았었고 뭐 대한항공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 호텔신라 마찬가지고 호텔신라도 차트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 위에 이제 뭐 차트가 이제 고가 갱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나쁘지 않았었고 조그만 주식으로 쟤는 맨날 큰 것만 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조그만 주식으로 줬었던 게 이제 코스맥스 MBT하고 에이스테크였는데 코스맥스 MBT는 탄력성이 매우 좋다가 어제 조금 빠졌더라고요. 네. 뭐 하지만 뭐 나쁘지 않았었고 에이스테크도 뭐 CB 물량 받아내는 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CB 물량을 아주 긍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트에서는 뭐 빼겠다라고 의견 낼 거는 사실 없고요. 오늘은 이제 한 종목 더 늘려고 갖고 왔는데 네. 이제 한번 보죠. 이제 포트 업데이트서부터 한번 갈게요. 네이버 카카오만 제가 한번 수급표를 갖고 와봤어요. 분명히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기관의 차이가 좀 맞아요. 있네요. 예. 기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시장 방향성 궁금해?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 외국인. 시장 방향성이 궁금하면 외국인 보는 거예요. 예. 외국인이 선물을 사냐? 외국인이 선물 뭐 삼성전자 리드를 얼마나 잡냐? 뭐 이거 보고 우리가 방향을 잡죠. 그렇죠. 종목이 뭐가 오를지 궁금해? 그러면 결국 누구 봐요? 기관 보죠. 기관 투자자 봐요. 예. 얘네도 어차피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니까. 얼마 전까지는요. 압도적으로 카카오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 쪽으로 오고 저만 해도 컨셉을 야 이거 카카오랑 네이버랑 괜히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라고 해서 이제 네이버를 건들 정도면 네이버 수급이 좋아질 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뭐 카카오 시세가 더 좋기는 했습니다만 네이버 시세가 굉장히 뭐 좀 불리하다가 이제 좀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라는 감이 옵니다. 그러면은 나쁠 이유 없어요. 그래서 기관 수급의 반전 측면에서 한번 쳐다봤고요. 우리가 5월달 한 달 지나고 나서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5월달에 기관이 뭘 제일 많이 살게요. 뭐 요거였거든요. 네. 기아 현대였잖아요. 예. 예. 6월 들어서만 한번 제가 다시 띄워봤어요. 6월달 들어서 6월 첫 거래에서부터 지난 뭐 어제까지 해서 뭘 제일 많이 샀느냐 이걸 본 거예요. 앞에 거는 이게 머리를 다 날렸네요. 요게 기관이고요. 네. 요게 외국인이에요. 아하. 그래서 기관 순매수 상위 보니까 기아, 현대차, 이거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뭐 2차 전지를 많이 산 거 아니에요?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2차 전지는 지난 11일 날 KRX 2차 전지 K 뉴딜랩 지수에서 이제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맞아요. 뭐 수급이 좀 괴리가 좀 생긴 거지. 요게 뭐 기조적으로 샀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그렇고 이제 옆으로 가기 전에 안 보이던 거 하나 보이던 게 SK. 예. 최근에 SK가 연기금 중심으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SK가 대표적으로 좀 누워있던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네. 탄성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한 거 보면 얘네들은 뭐 그냥 시총 상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는 뭐 큰 흐름을 뭐 찾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6월에도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게 아니고 현대기아를 사더라. 예. 그럼 또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찾아봐야죠. 어디서 느닷없이 현대위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현대위아가 보이면은 한 종목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원래 떠 있었어야 되는데 빠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네, 만도요. 만도. 만도 저기 위에 있잖아요. 네, 만도가 순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보다는 상당히 위에 있었어요. 근데 만도 시세가 한번 크게 꺾였습니다. 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날이었거든요. 이날 보면 기관 투자자 수급이 하루에 도망을 많이 갔어요. 네. 그러면 요날 아니었으면 만도가 아까 전에서 훨씬 위에 있었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럼 만도가 우리 하나 까놓고 얘기해서 만도 이제까지 뭐 보고 샀어요? 자율주행 기대감 보고 샀지 누가 그럼요. 샤시 보고 샀나요? 그러니까 뭐 나는 자율주행의 만도를 샀지 난 샤시의 만도를 산 게 아니야. 뭐 실망감이 당연히 나오죠. LG화학이랑 그래서 옛날에 얘기 되게 많이 LG화학이랑 됐죠. 데자뷰가 나오는 예.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일정 부분 메꿔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급표를 보면은 뭐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하루 던지고 기관들의 매도가 멈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얘네들도 물렸어요. 얘네들도 물리다 보니 지금 어떻게 잘 빠져나갈까라는 거를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 자회사가 IPO로 분리해서 뛰어나가기 전까지는 어찌됐건 100% 자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적에 누수는 없어요. 실적에 누수는 없지만 항상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죠. 네. 그래서 저거 IPO 나가면 희석되는데 뭐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IPO 한 것만큼은.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딱 한마디밖에 안 할 거예요. 나는 자율주행의 만도를 샀지 샤시의 만도를 산 게 아니다. 네. 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좀 남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워낙 수급이 좋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가 이제 조금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뭐 현대기아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라는 부분인 거고 새로 끼는 종목은요. 삼성 SDI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시면 지수가 별 볼 일 없지만 여기 지수 이거 올라올 때는 뭐 2차 전지가 워낙 뜨거웠었고요. 지수가 별 일 없는 구간에서 두 번의 변동폭이 있었어요. 한 번은 LG화학발 쇼크가 한 번 있었고요. 뭐 그리고 테슬라의 뭐 배터리 데이에서 나왔었던 그 쇼크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었고 최근에는 그냥 성장주가 빠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의 하락을 반영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다음 스텝을 보는 것 같아요. 다음 스텝이 얼마 전에 이제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차에서 이제까지 전기차 하면은 사실 어느 사이즈가 많이 나왔어요? 전기차.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전기차. 쬐깐한 사이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G80에 이제 전기차 라인업이 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전기차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2차 전지는 또 한 번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신고가를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소위 그동안에 시세를 뽑은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조심해서 드리는 거고 네. 최근 외국인 수급이 먼저 돌았고요. 기관이 늘 매도로 응대를 하다가 최근에 소폭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 날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 리밸런싱에서 하루 시세가 들어왔었던 거지 아직 수급이 완벽히 돌지 않았거든요. 기관의 수급이 도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아마 그날이 슈팅 타이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한번 올 것 같아서 SDI 신규 편입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SDI에 대해서 신규 편입 사인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2차 전지가 나갈 때도 SK이노베이션은 정유화학 부분이 있으니까 괜찮고 LG화학은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대규모 투자가 있어서 괜찮고 근데 삼성 SDI는 너무 조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다시 한번 어떤 미국 진출과 관련해서 소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많이 눌렸고 수급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를 한번 새롭게 편입하겠다라는 사인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의 스탠스 어떻게 갖춰야 될지 이거 한마디 정리를 해주시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목요일 아침까지는 숨죽여서 움직이실 것 같고요. 뭐 사고 싶은 게 있더라도 뭐 공격적으로 16일까지 다 사재 낄 거야. 뭐 이렇게 안 하실 테니까. 예. 그래서 뭐 사더라도 뭐 17일 날 좀 확인하고 맞아 살게요.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는 스탠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도표의 추이를 쳐다보고 있고요. 그 점도표의 추이가 쇼크를 주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날 지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강한 증시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준일 17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FMC의 결과들 계속 기다리면서 쫓아가 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